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현재 아파트 층수가 낮아가지고 높게 지을 수 있다. 높이 올린 만큼 세대수가 많이 나오면 그게 수익률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수익률이다. 네, 안녕하세요. 빅톡의 이담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원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여러분들 특히 재건축 시에 용적률 하는데, 제대로 이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노원구의 용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부동산 전문가 짱구님, 네. 용적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꼭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용적률은 수익률이다.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현재 아파트 층수가 낮아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높게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린 만큼 세대수가 많이 나오면 그게 수익률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쉽게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을수록 더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노원구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 이퀄 돈이 되는 아파트. 그렇죠. 예, 이거 한 베스트 5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5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5위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아파트입니다. 14단지? 네. 용적률부터 말씀드릴게요. 용적률 147%. 와우. 세대수 2265세대. 1989년 준공돼서 33년이 됐어요. 평형이 58제곱에서 118제곱으로 총 15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 10월에 6억에 거래됐거든요. 네. 2022년 3월에도 6억에 거래됐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공급 118제곱미터는 2021년 7월에 9억 8천, 2022년 8월에는 7억 6천만 원, 2억 2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공급 58제곱미터는 소형이잖아요. 네네. 액면가도 6억밖에 안 되는데 공급 118제곱미터는 2억 2천 하락한 금액이 7억 6천이에요. 네네네. 이랬을 때는 재건축 지금 이 용적률은 147%로 낮지만 초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재건축 아파트나 재건축에 진입하실 때는 네네.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걸 선호하다 보니 이렇게 공급 58제곱미터가 금액이 변동 없이 잘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위 좀 살펴볼게요. 네. 더 낮아지나요? 용적률? 그렇죠. 4위는 노원구에 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미미삼 아파트. 미성 아파트 들어가 있는. 미룡, 미성, 3호. 네, 굉장히 유명해요. 이 아파트들 먼저 용적률 131%입니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또. 네. 세대수가 3,930세대, 32개 동이고요. 준공연도가 1986년, 입주 36년 차입니다. 네. 공급 면적은 43제곱부터 78제곱미터까지 있고요. 네네. 현재 5층에서 14층으로 지어져 있고, 이 미미삼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시에 최고 300% 용적률까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용적률이 131%이기 때문에 네네.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 이상이에요. 예. 네네. 더군다나 이 미미삼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또 네네네.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발지 미미삼 아파트의 재건축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 인프라 확보부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성도 좋죠. 네. 현재 용적률도 낮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광운대 그 역세권 개발은 여기에 그러면 네. 상업 시설들이 막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현재 15만 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이에요. 와우. 이 4만 5천 평에 최고 49층으로 업무와 상업, 복합시설이 지어지고요. 거기에는 또 2,5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같이 들어서거든요. 와.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미삼 아파트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네네. 교통호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동북선 경전철과
GTX 신호선이 확정돼 있어서 강남 주요 업무 지구까지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기 때문에 재건축 시에 수익률도 좋은 데다 개발 호재까지 같이 겹쳐져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뭐 향후에도 뭐 어떤 재건축 사업이 네. 또 잘 진행이 되는지 요 미미삼은 또 잘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저는 그냥 내 맘에 쏙 드는 건 미미삼인데 네. 더 봐야 돼. 3위 네. 볼 것도 없지만 3위 어디예요? 노원구 공릉동 효성 아파트입니다. 효성. 네, 용적률 들으시면 깜짝 놀래요. 몇이에요? 용적률 119%입니다. 우와! 네. 근데 와, 여기는 진짜 낮네? 세대수가 좀 작아요. 네. 세대수는 340세대. 아, 네. 준공연도가 1995년, 올해 이제 27년 차 아파트고요. 네네. 공급이 86제곱미터와 99제곱미터 두 타입으로 돼 있고 현재 5층이에요. 실거래가를 제가 또 한번 살펴봤어요. 공급 86제곱미터 2021년 4월 7억에 거래된 이후에 네.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없고 지금 네. 사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네네. 그 뒤로 지금 동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용적률은 굉장히 이제 좋죠. 119%. 그런데 뭐 그렇게 활발하게 95년이면 아직 재건축 연한도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여기가 6호선 화랑대역 인접하고 있고요. 주변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바로 접해 있어요. 나 육사 좋아해. 좋아하지. 육사 그러면 키 크고 잘생겼잖아. 일단. 건강하고 씩씩한 네. 아이들이 거기 다 있어. 네네. 그리고 태릉 골프장이 또 육사 거기구나. 바로 옆에 네, 접해 네. 있는데 네. 육군사관학교하고 태릉 골프장은 선거철마다 아파트 공급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되게 이슈로 관심 받는 지역이에요. 옮긴다고. 예, 지난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여기 태릉 CC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거의 뭐 1만 세대 공급하겠다 하면서 이제 좀 줄여서 6,800세대 정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왕릉이 태릉이 그 인근에 있잖아요. 조선 왕릉.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이쪽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 발표는 했지만 공급 대책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큰 부지에 아파트 공급이 된다고 하면 와. 이거는 주변 집값에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더군다나 이 효성 아파트에 바로 접해 있는 육군사관학교 있죠. 만약에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정말 서울 지역 공급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향후에 대한 이런 좀 가치들이 꽤 높은 네. 말 그대로 육사라든지 태릉 CC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큰 덩어리가 네. 이게 좀 확 좀 풀린다면은 굉장히 호재가 같이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네. 2위를 좀 살펴볼게요. 2위는 어딜까요? 네. 네. 같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 우성 아파트예요. 우성? 예, 그 네. 근처긴 한데 얘는 용적률이 114%입니다. 세대수가 432세대고요. 준공연도가 1985년이어서 현재 37년 차 아파트입니다. 와, 얘는 갈 때 됐네. 예, 네네. 한도 넘었죠. 네네네. 네. 그리고 공급 84제곱부터 105제곱미터로 현재 9층입니다. 실거래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공급 84제곱미터는 2021년 9월에 8억 4천에 거래됐고요. 2022년 5월에는 8억 7천만 원에 거래돼서 3천만 원 상승을 했어요. 이 와중에. 네. 그리고 공급 105제곱미터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 9월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2년 3월에 9억 6천만 원. 뭐 약소하지만 1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네. 지금까지 그냥 모든 아파트가 빠지는 떨어졌는데. 상황에서 상승이 네. 이게 웬 말입니까? 네네. 근데 지금 오래되기도 오래돼서 지금 37년이 됐는데 일단 태릉 우성 아파트는 어찌 보면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거죠? 맞아요. 네. 35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네. 이 아파트에 또 어떤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2021년 7월에 정밀 안전진단 2차에서 최종 탈락을 했어요. 탈락? 예, 잠깐만. 35년 넘었는데 탈락했어. 정밀 안전진단 전에는 예비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태릉 아파트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거든요. 1차에서. 네. 그리고 2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 최종 통과를 하는데 2차에서
37년이나 된 아파트가 이제 고배를 마신 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어머, 안전진단을. 어머, 어머. 1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타이틀이 생겼다고, 이 아파트가. 말이 어떻게 해야 안 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현재 2022년 3월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최종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번 되겠죠, 뭐. 예, 예. 요번에는 되겠죠. 설마 37년이나 됐는데 우리 공릉동 태릉 우성 아파트는 네. 현재 용적률이 114%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용적률 뭐 250%만 잡아도 따블이잖아요. 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태릉 우성 아파트 25평의 대지 지분이 16평이고 네네. 31평의 대지 지분이 20평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자격이 정말 이렇게 약간 엘리트야, 얘네는. 탁월해. 오. 용적률도 거의 250%만 잡아도 따블이죠. 그리고 대지 지분도 크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네. 비슷한 사례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 바로 위에 신축 아파트 효성 해링턴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얘가 84제곱미터가 현재 1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아, 바로 위인데도? 예. 재건축 시 주변 아파트가 13억 5천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안전 마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요것도 노른자네. 네, 그냥 맞아요. 다 갖고 싶네, 그냥. 네. 자, 그렇다면은, 영예 지금 노원구 1위를 살펴볼 텐데, 지금의 조건들보다 가장 우월하다는 거예요. 어우, 깜짝 놀란 용적률이에요. 정말, 정말 네. 좋습니다. 노원구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 영예 1위. 네. 어디?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5단지? 네, 용적률이 무려 93%. 나 이런, 100% 미만이에요. 와, 나 이런 용적률 처음 봤어. 그러니까. 와, 90대 초반에 진짜. 네. 예, 얘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낮게 지은 거지, 그때 당시에. 예. 오래됐나? 아주 오래됐나? 세대수가 840세대고요. 네네. 1987년에 준공된 35년 된 아파트입니다. 와, 네. 오래됐어. 그리고 최고층이 5층이고요. 총 19개 동, 네. 전 세대 공급 면적이 37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 그럼 몇 평이에요? 37이면은. 공급이 37이면 11평형. 아. 네, 소형평형이죠. 그리고 여기는 노원 역세권이에요. 네네. 4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원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실거래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공급 37제곱미터 실거래가 보니까 2021년 8월에 네네. 8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까지 거래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네. 소형평인데 11평형인데 8억. 8억이요? 예.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소형평형인데 가격대가 지금 거의 뭐 매물 8억을 넘었잖아요. 네, 8억까지 거래됐어요. 그만한 1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네. 주변 상권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소형평이라도 이게 지금 재건축이 됐으면은 어마무시하게 네. 가치는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상계주공 5단지가 정비 면적이 현재 34,000제곱미터거든요. 네네. 용적률이 최고 299%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와, 거의 300% 가까이. 예, 그래서 현재 9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은 처음부터 안전하게 이제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하 2층에서부터 최고 35층, 30층이 더 올라가는 거야. 대박이네. 네, 20개 동으로 네. 한 1000여 세대 정도 지어질 거거든요. 와. 네, 인근에 상계주공 8단지가 또 이미 재건축을 했어요. 8단지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 이 아파트가 2019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네네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호가가 현재 13억에서 15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우리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화되면은 네.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넘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15억까지만 봐도 수익률이 짱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93%라는 거는 네. 진짜 좀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네. 네네. 바꿨지? 나의 첫 집은 상계 주공 5단지야. 일단 네네네. 적게 먹고 더블로 가겠어. 네네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지금 노원구에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 네. 용적률이 낮은 게 무조건 다 좋기만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어머,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네. 좋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일단은 좋아. 좋은데 뭐가 있을 것 같아 또.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다는 거는 네. 수익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현재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가 지어진 가격 네네.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교통과 학군, 일자리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집값을 좌우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한 가지만 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용적률이 낮으면 당연히 좋아. 그렇지만 그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 조건들이 다 받쳐줄 때 용적률까지 낮으면 최고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뭐 노원구에서 용적률 낮은 아파트들 살펴보면서 그래 하고 우리 순위에 오른 아파트들 좀 관심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짱구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용적률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더 높다는 걸 좀 잘 염두에 두셔서 아파트를 결정하실 때 용적률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부터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